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단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성으로 16번째 확진자의 딸이고 다른 한 명의 확진자는 싱가포르에 다녀온 3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가 18명으로 늘면서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두 번째 확진자 다 나와서 오늘 오후에 퇴원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확진자 지금 18명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추가로 2명 확진자가 늘었죠. 됐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16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주말에 이제 3명이 늘었고 한 이틀 조용했죠. 네. 그런데 이제 16번 확진자 고민은 이게 중국 방문자도 아니고 네. 국내 감염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태국 방문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 확진자도 비슷합니다. 17번째 확진자는 30대 남성인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고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네.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갔던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참석했던 회의에 말레이시아의 확진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아. 이걸 뒤늦게 통보받고 통보를 받았군요. 네, 통보받고 이 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오전에 이제 확인된 거죠. 예, 오늘 네. 오전 확인이 됐고 그럼으로써 아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번째 확진자는 네. 어제 발생한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걱정했었는데. 예, 어제 40대 여성 광주 거주하는 분인데 네. 그분의 딸이고 가족들도 다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음성이었다가 오늘 그 딸이 양성이 되면서 1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 이 17번째 확진자 싱가포르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제 확진이 됐단 말이죠. 네. 지금 12번, 12번째 환자가 일본에서 네. 감염이 네. 돼 있었고 또 16번 또 18번도 태국에서 태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싱가포르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감염 경로 확인하는 게 중국 아닌 곳에서 이제 감염된 걸로 보이니까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뭐 일단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웃 나라로 이제 확산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싱가포르, 태국, 일본 이런 순서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 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해당 국가를 다녀온 우리 이 여행객 중에서도 네. 그 지역에서 혹시라도 환자를 접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감염된 상태로 입국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중국도 이제 중국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도 또 주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제가 좀 쉬운 편인데 네, 다른 네. 나라 제3국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군요. 지금 좀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위는 매일 바뀌고 있어요. 확진자가. 그런데 이제 중하권 국가들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마찬가지죠. 태국, 말레이시아 등 그리고 이제 이 한중일 중국이야 지금 발원지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일본이 오늘 12시 반 시점으로 보면 33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지금 일본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5번째인데 홍콩하고 똑같이 18명이 됐고 그 사이에 또 태국이 있어서 지금 모두 다 확진자들이 중국에서만 이 감염돼 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특히 16번 환자, 16번째 네. 확진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태국 갔다 왔다는 거 말고 뚜렷하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가 않아요. 태국에 다녀온 이후에 네. 19일에 귀국을 했어요. 4박 5일 방콕 파타야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네. 문제는 이 오한 등 증상이 발현된 게 25일입니다. 설날이거든요. 네. 그럼 약 일주일 동안은 증상이 없이 태국 여행 다녀와서 있었고 네. 아마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역의 중형 병원도 갔었고
네, 전남대 병원에 25일에는 이제 갔었고. 오한 발열이 있었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없자 전남대 병원에서 격리하고 검사해서 확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일 동안 사실은 이 무방비 상태였다. 그런데 감염 경로가 태국이라고 특정되기만 해도 조금 낫겠는데 태국일 가능성도 높지만 공항 또는 항공기 내에서 그리고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네.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아직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더 폭넓게 모니터링도 하고 접촉자들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역학조사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 19일 날 이분이 입국을 했는데요. 네. 여행 일자는 15일부터입니다. 그 태국은 13일 날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 다음 발생한 곳이죠, 13일 날 여기가. 발생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13일 날 발생된 환자가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뒤에서 또 한 명이 더 발생을 했는데 네. 문제는 우한이 봉쇄되는 그 시점에 네. 500만 명의 그 인구가 다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항공편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탈출했던 것이 태국이에요. 그 태국에 12월 그 20일 이후에 31일까지 31일부터 1월 중순까지가 네. 약 한 2만 명 정도가 태국으로 탈출했다고 하니까. 우한에서 가신 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한발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국에 이미 퍼져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드는 거고. 네. 그리고 이 16번 환자는 19일 귀국한 이후에 네. 첫 증상이 25일 날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27일 날 그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어요. 같은 병원에 있었다. 예, 근데 그 딸이 접합 수술을 받을 때 이 16번 환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입원을 했답니다. 같은 시기에 입원을 네, 했고 그리고 뭐 그 수술하고 병원- 나서 간병도 했다는 얘기도 네, 그 있고요. 병원장께서 이 환자가 의심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 격리를 완전히 시켰다. 아,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네네. 건가요? 아. 그리고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는 처음부터 이 환자가 의심이 됐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다 막았고 격리를 시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어느 정도 좀 안심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정확한 역학조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좀 조치를 좀 병원에서 취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조금 반가운 소식은 네네. 두 번째로 확진됐던 환자 오늘 태어난다. 4시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뭐 네. 브리핑을 한다고 하던데 그 결정이 얘기는 됐습니다. 퇴원이 결정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사실은 이번 주 내로 퇴원되지 않겠는가.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네. 며칠 더 일반 병실에서라도 일반 병실이라고 하지만 혼자 쓰는 병실입니다. 격리 병실인데 네. 이 격리 상태선 해제됐고 일반 병실에 있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후에 이제 귀가 조치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네. 그래도 다른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상태로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해서 음성 나왔고 이 상태 증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태국이나 일본은 즉시 격리 해제 귀가 조치를 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과를 이틀 정도 지켜봤죠. 좀 결국 더 오늘 신중했군요. 네, 당국에서는 퇴원 조치 결정이 났고요. 중국만 해도 지금 뭐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지만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완치자가 이제 귀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지금 18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적어도 대체로 안정적이고 이 중에 경과 좋은 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환자는 50대 우리나라 남성 우한 방문자인데요. 네. 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격리 생활에 응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사례가 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모범적인 어떤 대처를 하고 치료에도 협조를 많이 하고 해서 완치가 빨리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분 처음부터- 나가고 나면 퇴원하고 나면 집에서는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뭐 생활하면 그냥 됩니까?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학적으로 뭐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확진이 의심되거나 뭐 내가 감염이 의심된다, 증상이 좀 있다 하는 분들 입원 환자처럼 따라하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점은 네. 본인이 위험 지역에 노출됐거나 또는 이제 그 이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갔다 온 분들 중에서 네. 약간의 그 이 오한 증상, 뭐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네. 선별진료소에 뭐 진료를 가서 검사를 받거나 뭐 하여튼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아니면 음성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질병을
감염 확산시키는 것들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번 확진자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게 후폭풍입니다. 사회적인 맞습니다.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자동차 업계인데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자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522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고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 접촉자는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2월 5일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오늘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에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4일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되고 폐렴 등 X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그 치료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담당 주치의가 오후 4시경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실은 주치의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입원 중인 환자가 몇 명 더 있어서 현장을 지키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자를 끝으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6번째, 18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접촉자의 내용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번의 진료를 통해서 접촉한 19명,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 등 15명 해서 총 30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16번째, 18번째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태국 여행 후에 확진된 그 환자 정보를 태국 보건당국에 통보하였고 태국 보건당국은 저희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받아서 현지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1월 24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24일 사이입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2월 3일 날 연락을 받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에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2월 4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후에
현재 싱가포르 보건당국에 의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당국의 접촉자 등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현지 역학조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2월 5일에서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신 분들은 보건소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촉자 관리 조치 강화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된 장소 외에 외출은 삼가하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 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을 삼가하고 개인 물품은 반드시 별도로 사용하며 격리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둔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에 대한 그 질문이 많으신데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이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주 벗고 쓰기보다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코에 밀착하여 바르게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표면에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식약처의 공고에 의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병원의 근무자는 감염원으로부터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KF94, KF99 같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공고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의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은 삼가하되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진 환자 동선 관련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과 유전 정보 제공 연구 개발 관련되어서 배석하신 담당자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좀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하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하였고 증식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습니다.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9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 서열이 99.5 내지 99.9%가 일치하여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WHO의 염기서열 정보를 보고하였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도록 적극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의.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한번 여기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강조한 내용이 16번, 18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인데 그 중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의 접촉자가 있군요. 이게 네. 코호트 격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병원은 특히. 일단 그 병원에 있는 그 직원들, 네. 또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 또 그 다른 환자들의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총 272명을 이제 접촉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네. 이분들을 아마 뭐 여러 가지 격리 시설이라든지 또 병원 자체 이런 식으로 아마 격리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 네.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네네. 눈에 띄는 게 이제 손을 더 조심해라. 네.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강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비말을 혹시 내가 감염 우려가 있다면 튀지 않도록 하는 거고 네. 밖에서 날아오는 비말을 내 호흡기를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외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염 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자주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언제 쓰고 언제 벗는 게 좋으냐라고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죠. 네. 그런데 쓰는 것은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한번 쓰면 얼굴에 계속 밀착해서 하게. 틈을 없애도록 하고 계속 노출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으로 마스크 표면을 자꾸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하면 앞에 정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공공장소나 외부에서 탁자일 수도 있고요. 벽일 수도 있고요. 네. 최대한 손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랬다 한다면 물에다 반드시 30초 이상 씻으라는 거죠. 이게 비말이 내 손에 묻어 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손이 코로도 가고 입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스크는 밀착해서 노출을 방지한다. 그리고 마스크 표면을 손으로 자꾸 만지지 마라. 그 외부에서 손으로 다른 것들을 접촉하는 것도 최대한 줄이되 만약 그랬다면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게 오늘 강조점이에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네. 무한 폐쇄된 지가 2주째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의 상황들을 좀 주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특히 지금 이제 동남아 유입 환자들 아까 싱가포르, 일본, 뭐 태국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 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데 네, 네. 이제는 증상이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는 걸 권고를, 권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다행히 당부한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의 이 승인을 받아서 네. 그 신속 진단 키트를 그 맞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만에 진단할 네. 수 있는 거. 그 리얼타임 PCR을 이제 6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도록 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을 다녀와서 호흡기 증상,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의심되어 이제 오게 되면은 바로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사력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지금은. 네네. 그 전에는 이제 효율성 때문에 중국을 집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그 진단 시약이라든지 키트 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신속하게 진단이 될 수 있는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동남아 지역까지도 의심되는 환자들은 다 확진 검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상당히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제 그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것과 동일한지 안 하는 건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9.5%에서 99.9% 동일하다. 네. 즉 변이가 변이가 없다.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고요. 네. 또 그런 그 바이러스를 확인함으로써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네. 또는 진단 시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또 그 바이러스가 네. 정부만 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민간 연구기관에도 공유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계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브리핑 내용들 잠깐 좀
짚어봤고요. 네. 아까 하던 얘기 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후폭풍, 산업계 경제. 후폭풍, 네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미 네.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네. 이 최대한의 조치로 이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든 길든 빠르든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타격이죠. 첫 번째는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후베이 성을 거친 외국인들을 다 입국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광 산업이 직접 타격입니다. 내수 시장 위축이 하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네.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공장에서 완제품 생산하는 자동차 여기에 대한 부품은 중국에서 이제 공수가 되어 오는데 이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끊긴다는 이 예고가 네. 지난 주말부터 나왔어요. 이번 월요일이 되자 쌍용차, 현대, 기아차 재고 물량이 3일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일 오늘부터 네. 한 내일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가 멈춰 쓴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7일 내일부터 현대 기아차는 이 공장 가동이 일단 중단되게 됩니다. 쌍용차도 12일 다음 주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네. 공장 가동을 축소 혹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네. 자동차 생산을 적어도 일주일 내외 이건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일주일만 해도 상당히 타격이 네, 큰데. 일주일만 해도 타격이 크죠. 네. 하루에 수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이면 타격이 크고 더해서 이게 그럼 언제 중국으로의 부품 공급이 될 것이냐 혹은 지난해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한일 네. 이 그 경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일본에서 전략물자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다각적인 수입선을 찾거나 국산화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럼 국내에서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냐? 네. 지금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 부품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배선 뭉치라고 불리는 부품들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또 이 생산 라인을 세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중국발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더 확전될지 네. 이거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경제에 대한 타격 불가피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이나 이 중소기업들 국내 내수 시장 위축이 겹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더블 데미지가 온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산업까지 영향이 크게 미치게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데